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손해평가 절차, 가축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축 가입 절차는 이제 보험 가입 안내하고 지역이나 뭐 저기 축협이나 농협에서 안내를 하고 계약자 가입 신청하고 사전 이제 현지 조사 확인하고 현지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하고 보험료 내고 나면은 보험증권 발행하고 이런 순서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뭐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자, 손해평가. 그 가축재보험은 저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는 피해가 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자, 요거는 뭐 그 재보험사 보험 목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조사자로 이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인들도 이거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보험업계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요거 저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농작물하고. 자, 손해평가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 중에서 보험사고 조사는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고 접수하고 보험사고 조사하는데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보험사고를 조사 손해액을 산정한다. 자, 보험사고 조사할 때 조사해야 될 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쭉 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법정 전염병을 치유한 질병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 해당하는 여부고 사고 가축과 보험 목적물이 동일 여부. 그러니까 뭐 소가 죽었다. 소가 가입한 소는 그 이력제로다가 주민등록번호처럼 다 개별 번호가 먹여졌거든요. 그 소하고 똑같은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고 발생을 어디서 했냐? 몇 시에 매돌 며칠 몇 시에 발생했고 장소는 어딘가 그것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고 발생 원인과 가축 폐사 등 손해 발생 인과관계 여부를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고 발생 원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설에 눈이 많이 와갖고 눈으로 죽었다. 그러면 눈으로 죽었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막 가축이나 소가 죽었는데 뭘로 뭐 저 급성 고창증이나 뭐 저 가축 질병으로 죽었는지 뭘가 죽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다음에 다른 계약 체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 저 공제나 요런 데 또 보험 계약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자, 각종 의무이 뭐 고지 의무가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통지 의무. 보험 가입 의무 통지 의무가 있더니 그런 거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또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 보험 목적으로 입은 손해 및 계약자 피보험 지출한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추가 비용. 보험 목적으로 손해액과 추가 비용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요거 있는 거.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 요건 이제 저기 농작물 재보험에서 싹 빠져 있는데 가축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급할 보험이 결정되면은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보험금 결정 오고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7일 지급보험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보험금 결정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계약자가 요청이 있으면은 피보험자 요청이 있으면은 추정보험금의 50%까지는 보험금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재보험자 손해평가 공정성 확보에 보험 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수의사가 진단한다, 검안한다는 거 주고 사체 부검한다는 거요. 시군 공수의사 공공기관에 속한 수의사로 일반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소 사고 사진은 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소 사고 사진 찍을 때 소 같은데 귀에다가 이렇게 딱 기표다고 하고 이표다고 하는데 이거 주민등록번호처럼 싹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다 보면 소 이렇게 키우는데 보면 귀에 뭐가 다 붙여져 있을 거예요. 소는 태어나면은 사람이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소도 다 출생신고 해갖고 보면은 이런 그 소 이력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시를 다 해놔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하고 매장 시 소를 또 죽으면은 매장을 하거든요. 매장 시 매장 장소 확인하러 전체 배경 화면이 나오는 사진을 추가해야 된다. 거만 시 그 해부할 때게 그 해부할 때는 해부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뭐 사체를 검안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싹 하면 그 검안할 때는 그 사진도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진단서 진단서 폐사 진단대 등은 상단의 연도별 1년별로 포기 및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요런 거 요거 손해평가 시 이렇게 유의할 사항이니까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밑에는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게 이게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보험의 목적이에요, 목적. 요거 잘 알아요. 1과목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자, 보호모 목적인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 닭꽁, 메타오, 거간칠, 기타 같은 사양뿔토, 5개범 16개 축종이에요. 이 축종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자, 보호모의 목 중에서 소 부분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소를 한우, 유구, 젖소가 대상이요. 한우, 유구와 젖소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구 이거 품종에 관계없이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 이제 사육한단 말이에요. 비육되는 소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품종이에요. 샤룰레, 헤어포드, 브라만이 있는데 샤룰레라는 것은 저기 흰색의 젖소예요. 흰색의 젖소. 헤어포드는 붉은 갈색의 젖소고 브라만은 인도소를 품종계나 미국 남부산 소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젖소 중에서 젖을 안 잘라고 하는 숫소 있잖아요.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하는 거 이걸 유구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유구라고 하거든요. 젖소 수컷 및 젖소 수컷 당연히 이거 유구라고 해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유구로 불린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송아지 애를 낳지 못하는 젖소 있잖아요. 젖소 암컷도 유구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유구. 그다음 유구에서 이거 잘 알아나요? 이게 뭐 보험의 목적 뭐 아닌 거 할 수 있어요. 사룰레, 헤어포드 이런 거 브라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기예요.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돼요. 유구 속에 이 브라만이라는 것이 원래 인도의 거의 최상위층 계급이에요. 인도가 천민계급부터 쭉 있잖아요. 브라만 그걸 뜻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구 젖소는 말 그대로 우유 생산하는 소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다고 보면 되고 대표 분야는 홀스타인종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소보호모 목적 중 젖소 대표 품종 홀스타인종이 있다. OX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외워놓으세요. 이 품종도 한우는 우리가 일반 한우 있잖아요. 체질이 강하고 성질이 우선해 누런 갈색 우리나라 재래종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거예요. 넓으면은 한우도 유구 한 품종으로 봐야 하는데 원래는 가축제에 보면서 한우는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왜냐면 유구가 고기 생산의 목적인가 한우도 원래는 거리 가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우, 유구, 젖소 이런 것들 다 알아놔요. 보험 목적 출제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 요것도 잘 해놓으세요. 보험의 목적인 소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 이 소대나 축사에 소에 사육하는 소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안 시 모두 보는데 그 사실을 안 나를 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소는 이게 사육 장소 이게 축사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소들은 다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입안했을 때 1개월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지. 자, 그러나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1년 이내 출하한다. 소 이력제 해놔. 소 이력제라는 것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다 해갖고 등록을 해놔요. 등록 해놓은 것 중에서 70%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이에요. 1년 이내에 소를 판매를 할 목적인 것은 저기 그 판매 목적을 소 중에서 70% 이상 소 이력제하고 70% 이상 가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체 가입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소는 생후 11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이 가능해요. 요거 3회 때 보험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이거 모두 기표, 가축, 개체, 식별하기, 가축, 기에다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조스오 프리무는, 프리마티는 암컷으로. 조스오 프리무, 임신 못하는 것은 암컷을 하고, 거세우, 생식기간 제거해버린 것은 수컷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저기 소. 자, 그 다음에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의 사육과는 소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이미 다른 계약 가입을 했거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도구사는 인수가 부족도 판단해서 보험 목적에 대해될 수 있다.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 병력 같은 게 있으면. 보험 기간 중에 가축 중과에 따라 출산이나 매입하고 가축이 중과했잖아요.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가축에 대한 보험, 당연한 거죠. 가축 추가 가입, 소 같은 것도 다 추가 가입이 가능해요. 추가 가입은 당연히 추가 보험료 납입해야겠죠. 보험료 납입해야죠. 납입 안 했을 때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는 거거든요. 자, 소 보험 목적 중요해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1과목에서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돼지도 중요해요. 소하고 돼지가 가장 중요하죠. 돼지 부분에서 계약에 정한 소유자 사육권한 돼지는 종모돈이 C 암돼지요. 아니 C 수돼지. C 수돼지고, 종빈돈, 빈자가 들으면 C 암돼지. 그다음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자돈 이렇게 분류돼요. 돼지의 평균은 10에서 15년 지나서 고기 생산에 비육하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은 도축이 돼요. 보통 돼지는 한번 새끼를 있잖아요. 새끼를 한 번에 낳으면 4-5마리씩 막 낳아요. 1년에 한 2번. 새끼가 1년에 한 두 번 낳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6개월 정도 되면 출하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기간, 내가 좀 정리를 하는데, 포유자는 젖 먹는 기간이에요. 젖 먹는 기간. 출산에서 약 4주차까지 어미 젖 먹는 기간. 이유자들은 약 4주에서 8주차까지 어미 제때고 이유식 먹는 거, 이제 사료 먹는 거, 사료. 그다음에 육성 기간 약 8주에서 22주차까지 육성 기간이라고 그래. 이때 이제 몸집이 이제 굉장히 커져요. 좀 커져가지고 이때 육성 기간, 비육 기간에 비육돈이라는데 22주차부터 26주차까지 비육 기간으로 출하려요. 근내 지방을 침착시키는 시기를 봅니다. 이거 출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비육 기간은 출하 기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종돈,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돼지를 종돈이라는 거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 종돈에는 종모돈,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숫돼지고, 종빈돈, 씨를 받기 위한 암돼지가 있으며, 종돈은 통상 육성 단계에서 선발 과정 중 후보돈으로 선발되어 종돈은 다 협정 가격으로요. 자, 씨 받을 거로 키울 돼지는 육성동 단계에서 이 후보돈이라고 해갖고 이 종돈을 이때 골라내요. 이 육성 단계에서 고기로 판매할 거, 그 다음에 씨 받을 걸로 기를 걸 골라낸 거거든요. 이쪽에서 해서 후보돈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 봄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하고 돼지예요. 자, 봄에 가금에서 계약에 수행자한테 가면 이건 닭, 꿩, 메타오, 거간치 요렇게 알아놓으세요. 닭하고 우리는 협정 가격 아니에요. 협정 가격 아니에요. 이건 가격이 있어요. 사고 당시 평계약 가격을 줘요. 그 다음에 꿩 매출이 칠면조 거의 타조 관상조는 이 나머지는 협정 가격이에요. 협정 가격. 보험 가입 당시에 얼마 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놔요. 협정 가격 그런다는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닭은 종계, 육계, 산란계, 토종닭이 있거든요. 종계는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씨 받으려고. 이거 씨 받으려고. 이것도 종란을 생산하는 닭. 향으로 닭은 알에서 나오잖아요. 알을 낳았으니까 종자를 받으려고 종자를 받은 이걸 종자 받는 알을 낳는 닭을 종계라고 그래요. 종계는 협정 가격이에요. 종자 붙으면 다 협정 가격이에요. 종자 붙으면 산란계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 과목 보면 산란계 가격 산자는 거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육계 이건 고기 먹으려고 기르는 건데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하고 토종닭은 우리나라 닭을 갖다 토종닭이라고 그래. 토종닭. 요거 이거 분류하는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은 종모마, 순말, 종민마, 안말. 말은 다 협정가액이에요, 협정가액. 말은 다 협정가액이고 사전에 가격 결정되거든. 경주마 일반마로 나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종마 이건 좀 우수해서 씨 받으려고 켜놓고, 경주용으로 쓰는 거. 참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모우 시수수예요. 시수수 정액 생산하는 거. 종모음을 계약에 정한 수용자가 사용하는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 보호목적으로 있으면 보호목적은 기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종모는 능력이 우수하여 자손 생산을 위해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수소를 받는다. 그러니까 종모우 정액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인공수정하는 데 쓰려고 하는 소, 이걸 종모우라고 보시면 돼요. 종모에도 한우, 유구, 젖소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타 가축에는 사양꿀토, 사슴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은 모두 협정가액이에요. 협정가액.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약은 협정가액, 이제 이거 있잖아요. 여기 나오네. 이제 협정가액이 이제 특약 나오는데, 계약처리 시 재보험사업자와 계약자, 피보험자가 협의하에 정한 보험가액을 협의해서 정한 걸 갖다가 협정가액이라고 해요. 이쪽에. 그리고 일종의 기평가보험이라고 그래요. 협정가액을. 이렇게. 종류에는 종자 들어가면 다 협정가액이라고 봐요. 종빈후, 종모돈, 종빈돈, 자돈, 이유돈, 포유돈, 종가금, 소중에서 유량검정주 쓰는 협정가액이에요. 그리고 이거 기타 제3업자가 인정하는 가축이다. 이것도 좀 알고, 유량검정주수는 3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출제됐던 거예요. 젖소 계량사 검정사에 참여 농가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의미하면 요건 충족 이런 것들도 시가가 협정가액으로 한다. 요거 가입 조건은 농가 기준, 1번 농가 기준으로 직전으로 300월 평균 유량의 1000kg 이상과 평균 체세포수가 30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농가 기준하고 개별 소기준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자, 농가 기준은 직전으로 305일 평균 유량이 1000kg, 평균 체세포수가 30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거고, 최근 산차 305일 평균 유량이 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마리 이하인 거. 그러니까 농가 기준은 1030, 1020. 좀 더 개별 농가 기준보다 더 개별 소 기준이 더 엄격하죠. 젖소종에서 유량이 우수해가지고 협정보험가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 최근 산차라는 거는 최근 출산한 거예요. 최근 출산인 기준인 거가 소다 사람이 10달 만에 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05일 써요. 다 305일. 최근 산차라는 건 최근 애 낳는 기준으로 해서 유량이 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마리 이하인 젖소. 요거는 좀 숙지를 해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축사 특약은 화재, 풍재, 수재, 화풍수설지 부정이고, 보험 목적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権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와 비슷한 것도 보험 목적이 돼요.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와 비슷한 것도 다 보험 목적이에요. 건물의 부속 설비도 보험 목적이고, 축사에서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장 설비, 급이기, 통풍시 설비 이런 것들도 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해손해 부보장 나오네. 앞에서 자꾸 나오는데 설해손해 보면 축사죠. 축사 특별약관으로 축사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는 돈사와 가금사, 설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거든요. 이게 축사 중에서 돈사와 가금사 중에서 설해로 인했을 때 보상을 하는 거, 설해손해 부부장 추가 특약이거든요. 이게 화재 대물 특이 보장은 피부자 축사 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거든요. 이게 축사 가입은 자동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별 이제 주요 특약, 이제 소 도체결함 이게 나오네요. 이 소 잡는 도체결함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도축장에 소를 도축하여 이거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소 잡은 거요. 내장이나 다 떼내고 소 껍질 다 벗긴 걸 도체라고 그래요.
등급을 판정, 그 판정 내용의 표시나 등급 판정인 를 도체에 찍고 등급 판정 과정에서 도체 결함이 발견되면 추가로 결함일을 찍는데요. 여기서 결함일을 찍는다는 거예요. 소를 잡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결함 중에는 근출혈과 수종과 근염과 외상, 근육 쪽에 있다. 근수근외근 이렇게 해보세요. 근수근외근. 도책을 하면 종류를 쓰셔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가로치기 넣을 수도 있고. 자, 요렇게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자, 돼지 질병위험 보장 요거 조금 알아놓으세요. 가축 돼지 화재풍제 소재 지진을 직접적으로나 폐사나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외에 질병을 직접적으로 한 폐사나 손해도 보상해주는 특약이에요 이게. 그다음 모든 질병을 담보하는 주로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세 가지 질병으로 인한 폐사나 손해 한장에 담보가 있는데 보상하는 질병은 전염성 이장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노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 가지 보는데 이거 잘 알아놓으세요. 돼지 질병위험 보장 이유자들이나 주로 포유자 중에서 세 가지를 보상하는데 TG, PD, 노타바이러스 보장하는데 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보험 기간 중에 폐사를 하거나 질병으로 요거 하나 보상하고 보험 기간 중에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질병은 이때 발생을 했어요. 질병은 이때 발생했는데 이 이후 30일 이내에 폐사.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요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돼지 질병은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염성 이장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노타바이러스를 보상을 하는데 보상 조건은 보험 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를 하거나 보험 기간 종료 이전에 질병의 발생으로 서면을 통지한 후 보험 기간 종료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30일 이내 서면 통지 후 보험 기간이 지나도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 마지막 하루 전에 폐사를 했어도 30일 이내까지만 보험 기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폐사도 보상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이게 이제 폐사, 이건 이제 수의사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 그 얘기고, 밑에는. 자, 돼지 축산 유지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보상하는 사고 원인으로 군의 가축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고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돼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혜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데 모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돈 새끼 낳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다 죽어버리면은 질병이나 이런 것도 다 뭐 피해가고 다 죽었어요. 그럼 축산업이 그냥 그 이후로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운영을 못 하는 거에 대비해서 보주는 게 축산유지 보장 특혜거든요. 자, 포검제 추가 보장. 요거는 폭염을 돼지예요. 돼지. 이거 돼지에서 폭염. 그런데 보험 목적 수용 장소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 관련된 보상 조건이요. 24기 전부터 해제 후 24기 이상의 무모자 보상하고 보험 종료일까지 폭염특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를 폭염특보 해제를 본다.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시험 나올 가능성 되게 많아요. 폭염 보상 조건 써라고 하면은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부터 자 이게 폭염특보 발령 기간이요. 그럼 D-1일부터 D+1일까지인데 이때 보상을 한다고요. 자, 폭염 종료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 폭염특보 해제되지 않을게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는 거예요. 보험기간 종료일. 요거까지 이 단서 조항까지 다 써줘야 돼요. 시험 나오면은. 돼지 가금 부분에 전기특장치 이용보장은 폭염을 가입하려면 전기특장치 이용보장을 가입을 해야 돼요. 요거 자 폭염하고 전기특장치하고 좀 설명을 해주냐면은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특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돼지가 폐사했을 경우는 보상을 안 해요. 만약에 물론 전기특장치 이용 보장 특약을 가입했다면은 보상을 해주는데 폭염은 전기특장치 보장 시 순서 전기특장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죽었을 경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특장치 이용 보장 특약을 가면 전기특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돼지가 폐사했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가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전기적 장치 이용 보장에 가 있으면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적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그 대지나 가금이 죽었다. 이때는 보상하는 거예요. 전기장치 이용 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자, 이거 보상 조건 전기장치 이것도 알아보세요. 보험자가 있는 특별약관을 제외하고 사고 발생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사할 때 보험업자가 보상한 거 24시간 전기적 장치 이용 보험은 24시간 이내에 폐사해야 돼. 이상 그거 좀 말하고 가금의 폭염 손해 부부장 폭염으로 인한 부부장 이거 한다는 거 요거 조금 알아놓으시고 자 말은 C 순말 번식시대 선천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 있고 자 이거네 근데 이제 저 C 순말이 선천성으로 불임했을 때 이제 보장을 하는 건데 요런 경우에는 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C 순말 내외부 생식기후 감염으로 일어난 불임 C 암마르 뭐 성병으로 일어난 불임 어떤 이유로인데 교배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불임 이런 것들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수말한 외상 질병 전염병으로 유래된 불임 이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 운송 위험 확장 말 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이요. 그 운송 과정에서 나타나서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게 보상을 하는 건데 요거 때는 보상을 안 해요. 운송 차량은 덮개, 화물을 포장 불안전으로 생긴 손해라든가 도로교통법 제25 적재 중량과 적재 용량 기준을 초과해 적재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수탁물은 수화인에게 인도하고 14일을 초과해 발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탁물 보관하는 사람이 인수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말을 내가 어떻게 운송을 해. 그러니까 멀리 운송을 보낸다고 그래봐요. 보내는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받았는데 14일 이내에 말에 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14일이 초과하면 보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나 보호목적 경주마 건염이라는 것은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요. 인대에 생기는 염증, 골절 혹은 경조증 실명으로 인하여 경주마 부적격 판단 받았을 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단 보호 목적인 경주마가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무마 혹은 종빈마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상 안 해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요것 좀 알아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약관에서 질병대회나 폐사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에 폐사한 경우에 보상하고 있으나 보험 목적이 경주마인 경우 1개월 이내의 질병 등의 폐사도 보상한다는 특약이다. 그러니까 보통 질병사고는 1개월 이상이야 보상을 하는데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하는 특약을 선택을 하면 1개월 이내의 질병사고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기타가 폐사 긴급도출 확장 보장 등은 이거 사슴양 가입했을 때 폐사 긴급도출 확장 보장 바로 가입을 해야 돼요. 꿀벌, 낭퉁주무, 부메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꿀벌 부적번, 세군에서 썩어 죽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병만만 좀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좀 알아놓으시고, 가축재보험 계약은 요것만 알아놓으세요. 이거 개별 가입, 종목 개별 가입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 개별 가입한다는 거, 요거 알아놓으세요. 종목하고 말은 개별 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마소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면 소는 1년 이내 출하액은 소 1억제 70% 이상인 경우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이거 뭐 가로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해놓고 축사하고는 가축 사육 건물 관련 시설은 태양광, 태양연들 시설 가입 대상이 그러니까 그 축사 같은 데 보면 위에다 태양광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것은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 이건 간단히 가입 금액.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농작물 제외분 사전에 할정이 되는데, 이제 가축에서는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는 관계로 가축 보험 가입 시 가입 시점에 가입하는 축산농가 보험 가입 대상 가축 현황에 따라서 재보험사업자 기준가격을,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가 기준가를 산정해서 제시하고 보험사업자 제시하면은 보험사업자는 그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임으로 보험가액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통 기준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을 해요. 계약자가. 요거는 기준가액은 회사가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거는 앞에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은 불효식의 낙선계약이고 부합계약이다.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딸려가는 계약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보면
보험계약 때는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받다 약 30일 내에 계약자에 대해 승낙 여부를 발송해야 된다. 근데 30일 내에 승낙 여부가 없으면 자동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험을 계약할 때 앞에서 해준 건데 청약을 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해요. 그러면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이 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을 해요. 근데 청약을 하고 회사 일회보험료를 냈고 보통 일회보험 내면서 청약을 해요. 그러면 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30일이 지나면 자동 승낙이에요. 자동 승낙. 그러니까 보통 30일 이내에 승낙 가부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승낙이거든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 1회 보험료를 내면은 회사는 보상을 해야 돼요. 승낙을 했던 안 했던 1회 보험료 내면 회사는 보험 보장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 가축 이렇게 보면 보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쭉 알아보고 내가 중간중간 오다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요. 자,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